우선 이제 영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그래도 영어를 이제 주제로 가장 큰 주제로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접수하신 분들의 아이들 연령대를 쭉 봤는데요. 대부분 이제 좀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정도까지 유형유아에서. 그럼 이제 가장 영어의 처음 단계로 듣기의 양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큰 돈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 뭐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것들이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를 어머니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 같은 것들을 좀 갖추셔야 되는데, 그것들은 말씀 안에서 많이 보다 보면 이제 영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좀 깨름직하다. 이거는 조금 왠지 우리 애가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고, 책을 기반으로 한 굉장히 좋은 컨텐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성경으로 된 것만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유익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어로 된 자료들, 그리고 어떤 다른 나라의 언어로 된 자료들을 많이 들려주시면 아이들은 어릴 땐 거부감이 없이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뭐 아주 예쁜 스토리북이나 아니면 뭐 음원들을 활용해서 듣기의 양을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고, 저는 이제 큰애가 있다 보니까 그런 영상 노출이 좀 빨리 된 편인데 그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좋은 책으로 듣기 양을 많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읽기 준비 단계라고 하죠. 알파벳 파닉스 단계인데 이거 뭐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뭐 저절로 된다,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한 6세에서 7세 정도에 시작해서 한 1년 정도는 좀 촘촘하게 하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면 알파벳 같은 거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제가 중학교 때 처음 ABCD를 배우는 세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배우니까, 대소문자를 헷갈려 하거나 초등학교 고학년인데도 이제 뭐 B랑 D를 거꾸로 쓴다든지 그렇게 알파벳에서 공백들이 많이 나오고 파닉스도 초기 리딩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나요. 초기 리딩에서는 대충 따라 읽을 수 있거든요. 눈치로. 근데 언제 이제 파닉스가 필요하냐면 단어들을 이제 좀 익혀야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근데 단어들을 익혀야 될 때 초견이라고 하죠. 처음 보는 그런 단어들을 보고 읽어낸다든지 그것들을 내가 정확히는 몰라도 파닉스 규칙대로 쓸 수 있다든지 그럴 때 뭐 파닉스가 100% 해결되는 건 아니죠. 뭐 연음이나 묵음이나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파닉스를 알았을 때 그런 부분에서 훨씬 자연스럽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런 뭐 3권짜리, 4권짜리 이런 파닉스 책들도 굉장히 좋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파닉스도 조금 촘촘하게 읽기 준비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읽기 준비가 끝낸 아이들이 이제 읽고 말하고 쓰고 문법 이렇게 4가지가 영어의 가장 중요한 4스킬스인데요. 이 4가지를 읽기를 끝내고 이제 말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4가지를 항상 동시에 하는 걸 굉장히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아주 성경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가치관에 맞는 이거는 어머니가 많이 보시고 걸러내실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되는 건 없고 하지만 저희 땡큐맘들처럼 좀 영성과 지성을 갖추신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카페에서나 이런 데서 서로 막 추천해주는 좋은 컨텐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룹 안에 들어가 계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이런 성경적인 컨텐츠. 그리고 그 아이의 수준에 맞는 왜냐면 재미가 없으면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세상 하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우면서도 그 아이의 수준에 맞는 읽고 말하고 쓰고 문법 이렇게 4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신감과 성취감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왜 저희도 조금 이렇게 싫은 소리 듣거나 구박받거나 그러면은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더 하잖아요. 그래서 뭐 잘하지도 못했는데 뭐 과하게 칭찬을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성취감을 느끼도록 그리고 자신감을 또 갖도록 이거를 계속해서 이 경험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한 번, 나 이거 왜 알 것 같지? 나 왜 이거 잘하는 것 같지? 나 좀 이거 잘하나? 나 천재인가? 막 이런 기분들을 아이들이 계속 느끼게 하면서 아이들이, 나 그럼 또 도전해볼까? 나 이거 잘하는 것 같아. 이게 반복되어지면 너무 좋은데 저희 이제 컨텐츠 소개해 드릴 때 저희가 AR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걸 참고 삼아 잠깐 말씀드리면 요즘 이제 조금 영어 좀 아신다는 분들은 딱 알아들으실 텐데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AR이 뭐냐면 읽기 레벨을 측정하기 위해서 미국 초등학교 아이들 기준으로 지금 1학년 6개월 차다.
그럼 미국 초등학교 1학년 6개월 차면 어떤 말들을 할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1학년 6개월 된 아이들이 못하는 말이 없잖아요. 하지만 뭐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얘기를 알아듣긴 어렵겠죠. 그래도 일상생활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책도 떠듬떠듬 이제 읽어가기 시작하는 때가 한 1학년 6개월 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3학년 3개월 차는 이제 책은 좀 줄줄 읽겠죠. 하지만 뭐 소설이나 뭐 경제에 관련된 그런 전문 서적은 읽기 어렵겠죠. 그렇게 이게 몇 점 몇 이러면 미국 초등학생 기준으로 몇 년, 몇 월 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교재가 1.6에서 3.3으로 이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데 3.3은 사실 어떤 어휘가 굉장히 어렵게 보였기 때문에 성경적인 어휘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일 뿐이지 사실은 1점에서 2점대가 저희 책의 가장 대부분인데 그때 정도의 레벨의 그 리더스 북들을 굉장히 많은 양을 읽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전 단계는 사실 혼자 읽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유치원 아이들 중에 책을 막 엄청난 양을 많이 읽는 아이들은 굉장히 소수예요. 그때는 이제 읽기를 위한 준비 단계를 많이 하죠. 한글 연습도 하고 알파벳 연습도 하고. 근데 그때는 엄마가 읽어준다든지 뭐 펜을 찍는다든지 그리고 그림을 보면서 유추하는 게 거의 전부인데 이제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그 8세 이상이 되면 스스로 읽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정도 좀 글밥이 적으면서 아이들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의 양을 어마어마하게 읽히시면 아이들이 그 다음 단계, 저희가 챕터북이라고 하거든요. 챕터북도 특별한 게 아니라, 스토리북을 딱 폈을 때 맨 앞에 목차가 있으면 그걸 챕터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단락이 나눠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챕터북으로 어떻게 넘어가요? 그 다음에 너블로 어떻게 넘어가요? 하시는데 그때 그 수준에 맞는 책의 양이 어떤 임계점에 달하면요. 그 다음으로 가지 말라 그래도 갑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가 1.6에서 거의 2점대가 대부분인데 그때 책을 굉장히 많이 읽힘으로써 아이들이 간단한 단어들, 사이트 워드라고 하죠. 읽고 바로바로 읽어내는 능력인데요. 그때 바로바로 사이트 워드 따로 할 필요 없이 이 정도 책의 난이도를 많이 보게 되면 웬만한 사이트 워드도 다 해결이 된답니다.